이번 시간은 복소수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념 설명부터 하려고 하는데 복소수 개념 설명을 둘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복소수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숫자 허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의 정의하고 성질하고요. 복소수의 정의하고 성질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죠.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놓치고 왔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장 심화탐구로 들어가요. 심화탐구가 아마 두 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는 이제 허수 하면 되고요. 뒷장에 이제 복소수 하면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수의 정의와 성질 이렇게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허수의 정의하고 성질할 때는 주로 실수 체계하고 비교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소수 실수하고 좀 잘 두 개를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허수의 정의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실수하고 이제 비교해야 돼요. 허수는요, 말 그대로 이미지 넘버? 뭐 그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 말 뜻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상할 때 그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계산의 논리 체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실수, 이걸 복소수 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공간 좌표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도입이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접근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좀 깊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의 정의는요, 이렇게 돼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이제 허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단 말이죠. 여길 조금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들었던 친구들도요, 한 번 정도 들었던 친구도 있을 텐데 그 들은 걸 대부분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겉핥기로 계산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 충분히 가져서 할 테니까요. 좀 자기 허수 안다고 하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어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비교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을 허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불러봐요.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놈도 있고 음수 제외한 0이 되는 수 있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양수나 0이 되는 수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하지? 실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는 제곱해서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놈을 우리가 실수라고 하고요.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이에요. 순수하게 논리 체계의 수 논리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봐요. 귀찮더라도 좀 쓰면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읍시다. 됐어요? 예를 들어 x 제곱했더니 얘가 3이 됐대요. 그럼 x 제곱해서 3이 된 놈인 거니까 우리가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입니다?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하고 싶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수 체계를 만든 논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렇단 표현과 이렇단 표현 두 표현이 완벽하게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인 거예요. 나중에 수학 1 할 때 우리가 요걸 좀 이야기할 텐데요. 요건 참고인데 그래도 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확인할 게 이래요. x를 제곱했더니 7이 되는 놈을 만들 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마치 숫자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수 체계거든요. 논리 체계. 수를 이렇게 만듭시다 그런 거니까 그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체계를 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7이 되는 수가요, 만들어지기를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위에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예요. 나중에 수학 1 할 때 조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제곱해도 플러스 되잖아요.
제곱은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 2 있잖아요. 2를 생략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에 양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음수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음수 제곱해도 양수 되고 양수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수의 x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요. 이건 참고예요. 참고. 수체계를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려고.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얘를 새로운 숫자를 만들기를 얘를 일로 살짝 위에다 넘기고 이런 기호를 쓰기로 한 거예요. 마치 얘를 1, 2, 3, 4 우리가 이건 정한 거잖아요. 정할 때 뭔가 규칙성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얘는 1로 얘는 2로 뭐 그럼 얘는 3번 꺾였으니까 3이 그럼 4번은 4번 꺾이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얘도 숫자인 거예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위에 조그만하게 붙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붙고요. 얘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일부러 또 생략하잖아요. 얘 조그만하게 붙어요. 그리고 얘를 세제곱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읽는 거죠. 됐어요? 플러스 써? 됐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왜 마이너스가 안 되죠?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냥 수체계 하는 거 연습 한번, 숫자 쓰는 거 한번 연습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숫자 쓰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에 몇 제곱할까? 7제곱 정도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7제곱 했는데 11이 되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얘를 살짝 일로 넘기고 7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위에 대가리에 조그맣게 붙여요. 앞에 이렇게 크게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 살짝 이렇게 얹기로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7제곱해서 11이 되는 수 중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읽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제곱근을 만들어낸 원리하고 원칙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실수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제곱은 뭐지? 동일한 수를 두 번 곱해야지 그게 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수를 똑같은 곱했으니까 x가 양수면 양수를 두 번 곱한 거고 x가 음수면 음수를 두 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버린 이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수체계를 도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확인할 거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잘 들어두세요. 이것도 3년 동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수를 배우고 로그를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우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뭔가 숫자 체계가 도입될 때마다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우선 새로운 수체계가 있는데 위에 있는 얘가 기존에 만들어졌던 실수 체계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새로운 논리체계의 수가 필요한데 그 수는 만들어진 얘의 위배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얘의 위배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된다고. 그럼 얘를 바꾼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만들어졌던 수의 체계를 다 뒤집어야 되니까 수학은요 원래 새로운 체계를 만들 때요 가능한 이런 생각을, 얘는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우리 논리체계 할 때 아주 중요해요. 아 진짜예요. 그 논리체계를 세우는 원칙을 배우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체계를요 그대로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기존 체계를 허물어 버리면 그 위에 게 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논리 체계를 세울 때. 그러니까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기존 체계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되지 않는 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 체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는 기존 체계에 그대로 맞도록 안 되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을 따로 정리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두 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외 상황이 있잖아요. 이 예외 상황을 빨간색을 너무 많이 써서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예외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제한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한 범위를 둬가지고 이 예외 상황을 기존 수체계에 맞도록 어그러뜨리짐 없이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로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말은 안 되는데 예외 상황을 여기에 맞춰낸단 말이죠. 선생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몇 개 들어봐요. 예를 들기를 2의 세제곱. 얘 뭐죠?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이라고 하고 얘를 지수라고 하는데 2를 3번 곱했습니다라는 수체계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 대수 파트인데요. 수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몇 개 하고 외우고 그냥 들이다 달려들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 이게 장점이 있는데 인터넷 강의가요. 온라인 강의가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장점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수체계에 대해서 애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계산할 때 자꾸 엄한 짓을 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2를 3번 곱했습니다. 그래서 뭐 8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해서 앞으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을 한번 봐요. 2의 0제곱. 이건 뭔 말이죠? 2의 0제곱은 뭔 말이죠? 이것도 해야 돼요? 나눗셈 먼저 해? 좋아요. 2의 세제곱에 나누기 2의 제곱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얘는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2의 1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걸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얘를 한번 더 해보면 2의 세제곱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몇에 2 곱하기 2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얘가 2가 됩니다 그런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얘 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의 세제곱에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한번 봐요. 그럼 얘를 만들기 위해선 2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인 거니까 2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확인해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약분돼 버리면 이게 통째로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2를 0번 곱했다는 얘기는 곱했다는 얘기, 안 곱했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말이 되는데 맞아요. 2를 한 번 곱했으니까 그냥 2인 거지 뭐. 그러니까 앞으로 2의 0제곱을 몇 취급하자는 거지? 1 취급합시다. 그래서 말은 안 되는 예외 상황을 하나 따로 띄어서 우리가 외워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걸 제한 범위를 걸어서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씁시다. 이렇게 따로 정리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나올 때마다 이런 짓을 할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수체계를 만드는데 두 번째 허수 단위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요. 그 허수 단위를 우리가 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얘를 만들려면 기존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놈을 보면 x제곱이 하는 거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곱근을 사용해서 얘를 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됐어요? 얘를 일로 어떻게 한다고?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는 앞에 뭐 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고 여기 2가 있는데 2가 생략된 거예요. 됐어요? 맨날 제곱을 할 테니까 생략합시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이게 무슨 체계인 거지? 처음에 실수 체계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기존 체계인 거예요. 이놈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유지되려면 앞에 있는 얘는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항상 어떤 숫자인 거지? 같은 숫자잖아요. 아니 선생님 왜 같은 숫자입니까? 만들 때 그렇게 했으니까 넘겨가지고 루트 씌우기를 했으니까 얘가 일로 넘겨가지고 루트 씌운 다음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곱해서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고 봐요 빨리.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2, 3하고 2, 3하고 같은 거잖아요.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였지? 양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 쓸 때 제한 범위가 있었다고. 이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얘를 뭐라고 할까? 뭐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는 그 순간에 알파가 항상 무슨 수였지? 양수 또는 0도 돼요. 아니 제곱해서 0 되면 0인 거니까. 다시 제곱해서 0 되면 그냥 0인 거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한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실수 체계에서는. 근데 루트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갔지? 음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리해보면 여기 땡겨와도 돼요. 칸이 없어 이쪽으로 땡겨와요. 이놈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양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하나 해도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쓰고 3 한 다음에 루트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설마 제곱근은 곱한 놈 찢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니까 얘만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예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새롭게 따로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처리해보면 이놈을 앞으로 매번 반복될 테니까 i라고 쓰자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수 단위라고 하면 1번 허수 단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계속 뭐라고 하자? i라고 하자 이렇게 성립한 거죠. 이해됐어요? 앞에 걸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필기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해도 돼요 이제? 얘가 가능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루트 마이너스 7을 루트 안에 음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루트 7에 좀 잘못 썼어요. 루트 7에 뭡니다? i입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을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루트 안의 음수는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고요. 지우겠습니다. 지워요. 좀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루트 안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음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루트 안에 양수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루트 안에 양수가 되도록 만들고 뒤에 이렇게 한 번 더 써? 좋아요.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놈을 통째로 새로운 기호 i라고 이렇게 쓰자 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 보면 안쪽 보고 있어요? 안쪽에 있는 얘는 루트 안의 양수니까 무슨 체계를 실수 체계를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고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얘 i는 새로운 허수 체계인 거죠. 됐어요? 허수 체계의 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허수 단위 i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를 보면 뭐 하고 싶듯이 제곱하고 싶어야 되듯이 i를 봐도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왜요? 그 전에 있던 놈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i를요, 이놈을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얘만 하나의 예외 상황인 거에 따로 한 거예요. 보자마자 양변에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 거니까 제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제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곱해봤더니 불러봐요. i의 제곱은 몇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듭 제곱을 한 번 더 해보면 i의 세제곱 한번 해봐요.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세제곱, 네제곱 한번 해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럼 확인해봤더니 요 놈이 i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다가 i 곱하고 여기다 i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다 i 곱하면 i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i 곱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i 곱해봐요. 뭐 되죠?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해보면 얘를 제곱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i의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4제곱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제곱하는 거니까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걸 허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따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i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된다고?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아니 루트니까. 루트를 보면 제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루트의 정의가 뭐예요? 루트의 정의가 뭐예요? 제곱한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또 설명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수 법칙 뒤에 수학 원 가면 한 번 더 자세히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봅시다. 루트를 보면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i도 루트니까 i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i의 정의인 거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제곱을 해봐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래서 이게요, 허수의 성질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실수 체계하고 역시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넘어가시죠. 그리고 꼭 나오는 게 있어요. 허수의 주기성. 안 나오면 시험이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더. 안 나오면 시험이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반드시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면 시험이 이상한 거냐고? 이게 허수와 실수의 체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좀 비교해 보면 실수의 성질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 실수의 성질이 있습니까? 그럼요. 실수는요. 이게 있어요.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냥 참고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고요? 일부러 두 개 좀 비교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해봐도 될까요? 앞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죠. i가 몇이라고요?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면 i의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의 세제곱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돼요. i 곱하고 i 곱하면 되니까. i의 4제곱 하잖아요. 그러면 요놈 제곱했다고 봐도 돼요.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i의 5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i의 4제곱이 1이니까 여기다 i 곱하고 여기다 i 곱하면 어떻게 되지? i의 5제곱한 놈이 통째로 i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1로 돌아온 거 아닌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냥 i의 5제곱이 i가 되니까 얘가 루트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의 8제곱까지 가면 되는데 i의 8제곱이 또 몇이니까? 1이니까 이해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i의 9제곱이 또
루트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놈이 i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4개씩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주기성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실수는요, 이건 참고니까 생각해 보세요. 2 제곱하면 2의 4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하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지? 커지잖아요. 근데 i는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4제곱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4제곱한 다음에 5제곱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실수로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계속 올라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월급을 허수체계로 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더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수는요. 주기성이 있고요. 실수는 계속하면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 찾을 때요. 여기 봐요. 거듭 제곱했더니 1이 되잖아요. 한 번 더. 거듭 제곱했더니 1이 되잖아요. 그러면 1에다가 i 곱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는 이 4가 주기 역할을 해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거듭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양변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하면 또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2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제곱하면 4가 될 테니까 그놈이 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기 확인하려면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든가 거듭 제곱해서 몇이 되든가 마이너스 1이 되든가 이거 두 개 찾아내면 주기 찾는 게 아주 쉽게 됩니다. 한 번 더. 거듭 제곱해서 1이 되거나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찾으면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그 순간에 주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1이 당연히 주기를 나타내요. 4제곱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얘하고 4개인데 1로 돌아왔는데 좀 이상하다고 봐야 돼요. 왜요? i에다가 i의 제곱에다가 선생님 왜 더합니까? i 나열해 보는 거예요. i의 4제곱을 싹 다 한번 더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인 거죠? 얘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몇인 거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몇인 거죠?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얘는 더해보면 전체 4제곱하면 1인 거니까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요. 더해보면 얘하고 얘가 사라지니까 주기까지 합을 하면 전체가 0이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주기까지 합을 해보면 이놈 전체가 0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0이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주기성을 그러니까 4까지 더하면 0이 됩니다. 그 말은 4까지가 뭐가 됩니다? 주기가 됩니다.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주기성 두 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허수에 뭐 확인한다고? 주기성 확인하는 법. 됐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해봐도 돼요? 첫 번째는 계속 거듭 제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해서 몇 찾아? 1이나 마이너스 1을 찾으면 돼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을 열심히 해서 1이나 몇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듭 제곱을 찾으면 그게 주기가 돼요. 선생님 무조건 4 아닙니까? 아니에요. 허수 i가 들어간 건 무조건 주기가 있어요. 알겠죠? 무조건 주기가 발생하는데 그 주기가 4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7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8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주기성 확인하는 건 허수의 성질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거듭 제곱한 놈을 연속적으로 계속 합해봐요. 됐어요? 합해서 몇이 될 때?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속된 합을 확인해요. 그래서 연속된 합이 계속 0 뭐 이렇게 된다든가 연속된 합이 꼭 0이 아니고 반복되기만 하면 그게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건 세 번째 건데 우리 한 번 더 해보죠. 고등수학은 뭐 한다고? 인수분해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고등수학은 식을 변형해 가다 보면 답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이거 이해됐어요? 거듭제곱 열심히 해서 1이 되면 그 거듭제곱 한 놈의 결과가 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연속된 합을 했더니 0이나 다른 숫자가 뭔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놈도 주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허수의 주기성 꼭 물어봐요. 한 문제씩 반드시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체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게 안 나와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나오는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시고 주기성 확인하면 첫 번째 거듭제곱 해보든가 두 번째는 연속된 합해보든가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하는데 식을 변형하는 건 조금 있다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잠깐 보시죠. 자, 한번 다 보셨습니까? 지웁니다. 자, 이제 방금 주기성 확인하는 거 세 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불러봐요.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거듭제곱 해봐요. 두 번째는 연속된 합을 해봐요.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해봐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거듭제곱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연속된 합은 문제 풀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됐어요? 연속된 합은 문제 풀면서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할 건 이거예요. 거듭제곱 한 놈을 가지고 한번 처리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나중에 루트 2에 1 플러스 i 이런 놈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놈을 보자마자 중간에 i가 들어가 있으니까 허수 단위라고 생각하고 통째로 제곱을 해봐요. 됐어요? 통째로 제곱을 해봐요. 그래서 제곱해서 처리해보면 주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몇 되죠? 2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 제곱하면 1의 제곱. i 제곱은 몇이라고? 마이너스 1. 그건 정이잖아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위에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니까 2i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위아래 약분되니까 얘가 i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요.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고? i가 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또 제곱해봐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죠?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루트에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에 몇 제곱한 거지? 제곱인 거니까 4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4제곱 했더니 i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양변에 제곱한 놈의 결과가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 번 더. 여기에 또 제곱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얘 또 제곱을 해요. 그래서 처리해보면 루트에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의 8제곱한 놈의 결과가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8제곱하면 1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루트 2에 1 플러스 i의 뭐가? 주기가
몇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주기가 8인 걸 확인하려면 1이 되면 되는데 그 8이 28인 거고요. 8까지 안 가도 돼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제곱하면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주기를 찾아낼 수 있어요. 됐습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대요. 한번 보세요. 자, 지워요. 그 다음에 연속된 합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 다음 얘는 식의 변형을 해요. 선생님 식을 변형한다니 앞에서 했던 그 곱셈 공식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번 또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비슷한 거 한번 써볼게요. 이 한번 보시죠. 2분의 이런 놈이 있대요. 1 플러스 루트 3의 i란 놈이 있대요. 이놈을 보면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이놈을 뭐 해봐? 거듭 제곱해봐. 됐어요? 거듭 제곱하는 것도 해보세요. 얘를 통째로 우리 앞에 했던 첫 번째 얘 했던 것처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보고 해가지고 거듭 제곱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기가 만들어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식을 변형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식 변형,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좀 외워두시면 편한데 그래도 그냥 보자마자 하면 되니까요. 해볼게요. 첫 번째, 얘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i인데 이 전체가 하나의 복소수거든요. 복소수는 아직 정의 안 했는데 그냥 치환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됐어요? 똑같은 놈인 거예요. Z로 이렇게 치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얘를요, 처리하기를 얘가 Z니까 식을 변형해서 얘하고 얘 양변에 2를 때려 곱해요. 그 다음에 이대로 천천히 해요. 이대로 곱하면 루트 3의 i에 2의 z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입니다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요. 루트하고 i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됐어요? 왜요?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야 되잖아요. i도 있으면 뭐 해야 되지?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하고 i를 없애기 위해서 1을 양변에 빼요. 마이너스 1을. 됐어요? 물론 그걸 이항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항했다고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양변에 1을 뺐다고 해요. 됐어요? 아니, 등식의 성질이 이항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잖아요. 또는 1을 뺐다고 해도 되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양변에 1을 빼요. 루트 3의 i가 되고 얘가 2의 z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죠. 이 식하고 어떤 식? 같은 식. 이 식하고 어떤 식? 같은 식. 그 다음에 양변에 제곱을 하고 싶어야 돼요. 이렇게. 왜 제곱을 하고 싶어야 되지? 아니, 루트하고 i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한다는 얘기는 허수의 정의를 쓴다는 얘기예요. 허수의 정의가 뭐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잖아요. 얘가 뭐라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얘는 뭔 말이죠? 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야? 3이 되는 수잖아요. 다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곱해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정의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3 제곱하면 루트 3 제곱하면 3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가 제곱하면 4 z의 제곱에 마이너스 4 z의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또 일로 이항해요. 근데 양변에 3을 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변에 3을 더했다고 생각하죠. 빵빵빵 4의 z의 제곱에 마이너스 4z의 플러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양변에 또 4분의 1을 때려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4분의 1 때려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z의 제곱에 마이너스 z의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허수의 정의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인데 반가운 친구 아니에요? 반가워야 돼요. 한 번 더. 갑자기 앞에다가 얘를 곱해요. z 플러스 1을 곱해요. 뒤에 남는 거 z제곱에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되고요. 0에다가 z 플러스 1 곱해도 0인 거니까 얘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왜 한 거죠? 복잡한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려고, 항수를 어떻게 줄여주려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얘 전체를 봤더니 전체가 이렇게 된다고. z 세제곱에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엔 곱셈 공식 써서 식을 변형한 거죠. 항수를 줄이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봤더니 z 세제곱이 몇이 됐다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대요. 그러면 양변에 제곱하면 몇 되지? 1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제곱하면 1이 될 테니까 결국 주기가 6입니다. 이걸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좀 길었는데요. 이게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 식 변형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손에 더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 보기를 권장해 드려요. 궁금한 친구는요. 얘 거듭제곱 몇 번 해봐. 6번 해보세요. 그러면 통째로 다시 1이 돼요. 그리고 식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 얘하고 얘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좋아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진짜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 할 때 이거 많이 써요. 진짜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시죠. 자, 지웁니다. 허수의 성질까지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좀 지워요. 이게 허수의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음수의 제곱근. 이놈할 때도 실수 체계와 비교해야 돼요. 좀 천천히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허수단위 I 나오면 애들이 그렇게 자꾸 턱턱 걸려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에 겉핥기로 배웠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꼭 다시 한번 천천히 지려 밟아 봐야 돼요. 수학 공부는요. 내 생각에 다른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개념을 스스로 한번 유도해보고 진짜 그런지 그 논리체계가 왜 그렇게 성립이 됐는지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자유롭게 풀리지. 공식 몇 개 딱딱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계산합시다 하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계산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배우는 거지. 요즘 계산기 다 있잖아요. 미쳤어요. 허수도 계산기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계를 익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역시 실수체계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를 좀 들면서 처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실수체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루트 3이라는 놈이 있대요. 이 양수잖아요. 갑자기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맞는 놈이에요, 맞는 놈이에요? 맞는 놈이잖아요? 근데 얘를 갑자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쪼개? 한번 쪼개? 한번 쪼개.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너무 빨랐어요? 이것도 빨랐어? 자, 그러면.
얘 둘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체계를 보세요. 우리 이런 체계 배웠다고. 실수 체계에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써보면 루트 3에다가 얘를 또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쪼개면 얘가 i가 되고요. 얘는 원래 i였잖아요. 그러나 살펴보면 i 제곱 몇이 있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분명히 처음 출발은 루트 3으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같다는 논리체계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게 뭐의 제곱근이냐면 이걸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수 0의 제곱근은요. 허수 단위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허수 단위를 쓰면 논리체계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체계를 보면 보이세요? 허수 체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루트 마이너스 3 이놈은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의 i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통째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음수의 무슨 근이라고 하지? 제곱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 체계에서 쓸 수 없어요. 허수 체계를. 그러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 거죠. 어디서 오류가 발생한 거지? 여기 갈 때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양수의 제곱근은 음수로 빼내면 안 돼요. 다시 양수의 제곱근은 음수로 빼내면 안 돼요.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따로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익힌 건 무슨 체계를 익힌 거지? 실수 체계를 많이 익혔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i를 끄집어낼 때는 루트 안에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의 제곱근일 때만 i를 끄집어내야지 양수의 제곱근에 얘를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제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시 제한 범위가 돼요. 제한 범위 중요한 거죠? 한 문제씩 꼭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 여기서 5, 6 됐습니까? 안 썼네요. 한번 다시 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그래요. 지워도 돼요? 왜 그런지까지 분명히 이해시킬 테니까 그냥 막 외우려고 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들 텐데 동그라미 1번 루트 A에 곱하기 루트 B 이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설마 이걸 모르진 않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는 루트 5입니다. 이건 없어요. 알겠죠? 루트는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거지 더하기 빼긴 안 돼요. 이 정도 설마 알고 있겠지. 혹시 몰라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요.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거 다 할 거예요. 해보시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그럼 둘 다 무슨 수인 거지? 양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무슨 체계인 거죠? 실수 체계 그대로 쓰면 돼요. 실수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루트 빵빵 루트 A, B입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이 설마 루트 3, 루트 2 두 개 곱하면 루트 6 그렇게 우리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건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와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와 세 번째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경우를 다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0은 좀 이따 할게요. 알겠죠? 이거 양수, 음수 다 따진 다음에 0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됐어요? 얘는 안 해요. 실수체계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요. 얘하고 얘는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거나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거나 자리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 하나로 설명하려고 해요. 잘 안 되니까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얘도 좀 써 놓으세요. 예를 들어 나 얘 가지고 할게요. 앞에 루트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루트 2 정도 해볼까요? 이런 놈이 있대요. 됐어요?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칸이 되려나? 아래다 쓸게요. 얘를 자네들은 옆에다가 붙여 쓰세요. 무슨 체계를 사용해서? 허수 체계. 허수 체계를 뭐라고 한다고?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수 체계를 쓴다는 얘기는 i를 끄집어 내서 계산합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지금 수체계 뭐라고 할까요? 수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어요? 다시 한번. 수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불러봐요.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i에다가 곱하기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펴보면 이 보이세요? 루트 3, 루트 2는 이 실수 체계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루트 안이 양수가 됐으니까 양수의 제곱근, 실수 체계가 된 거잖아요. 얘와 곱해보면 루트 6에 i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허수 체계 쓴 거예요. 근데 혹시 실수 체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다른 말로 뭐의 제곱근처럼? 양수의 제곱근처럼. 선생님 이게 양수가 아닌데 왜 양수하고 비교합니까? 우리가 처음 설립한 게 이놈인 거잖아요. 처음 논리체계를 성립한 게 얘인 거니까 얘를 써서 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i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비교해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에다가 두 개를 그냥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곱하기 2.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원래 뭘 써야 되지? i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6인데 루트 마이너스 6 만든 다음에 i 끄집어내면 루트 6의 i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수체계를 도입했는데 허수체계의 계산 결과와 실수체계, 원래 있던 양수의 제곱근처럼 생각해서 한 이 두 개의 결과가 완벽하게 어떻지? 같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수체계를 억지로 쓰지 않고 실수체계를 그대로 써도 계산 결과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는요. 억지로 실수체계를 허수체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도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i를 써도 되고 i를 쓰지 않아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속 씁시다 해서 결론이 만들어진 거죠.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놈도요. 똑같이 두 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체계를 써서? 실수 체계를 사용해서 얘를 루트 a, b다 이렇게 하는 건데 조심할 거. 이때 a는 무슨 수지? 양수인데 이때 a는 무슨 수죠? 음수인 거예요. 그래도 계산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만약에 허수 체계로 바꾸잖아요. 하는 거 잘 보세요. 허수 체계를 쓰면 루트에 마이너스 a에 b 한 다음에 뒤에다가 i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나 이때만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로 만들고 뭐 끄집어낸 거지? i 끄집어냈단 말이죠. 선생님 이때는 a가 양수니까 그대로 쓴 거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번거로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얘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얘보다는 어디 갔어? 얘나 계산 결과가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계속 실수 체계 가지고 사용합시다. 허수 체계 쓰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허수 체계 쓰지 않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않고 이때도 이렇게 씁시다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처음 만들어낸 그 체계 가지고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써 놓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시험에 얘만 물어봐요. 역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를 해봐요. 그러면 얘를 역시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책에 써보고 허수 책에 써보고 음수의 제곱근 써보고 그럼 얘가 루트 3에 i에다가 i 끄집어냈어요. 곱하기 루트 2에 i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하고 얘는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6에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 왜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 마이너스가 밖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역시 무슨 체계를 써보자는 거지? 실수 체계를 사용해서 논리 체계를 한번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 해봤더니 루트에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에 6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봐요. 이 결과하고 이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얘는 루트 6인 거니까 서로 다르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실수책에 써도 되고 이때도 실수책에 써도 되고 이때도 실수책에 써도 되는데 얘만 예외잖아요. 그럼 이 예외를 어떻게 한다고? 실수체계를 쓰도록 억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밖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만 빼주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때도 실수체계를 사용해서 쓰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써놓고요. 지워요.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요. 이때 실수 체계를 쓰면 이렇게 된 거죠. 루트 그냥 곱해야 되는데 안에 두 개 곱한 놈은 양수가 됐으니까 밖에다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이면 그냥 실수 체계 그대로 써도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만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빼서 계산 결과를 허수 체계하고 일치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얘가 붙여지면 허수 체계의 계산 결과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치되기 때문에 얘가 예외 제한범인데 예외 상황인데 그 예외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양수일 때는 실수체계 쓰고 한쪽이 음수일 때도 실수체계 쓰고 둘 다 양수여도 실수체계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이 편리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아니면 계속 i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그냥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i를 끄집어내버리세요. 알겠죠? i를 무조건 끄집어내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계산할 땐 제일 편리한데 진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안 되면 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보시죠. 자, 그러면 곱하기 끝났어요. 이제 나누기 하십니다. 지웁니다. 요거만 하면 이제 허수의 정의와 성질이 다 끝난 거죠. 조금 더 해봐요. 일부러 시간 지금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엔 나누기 해보죠. 루트 a분의 루트 b 이런 놈이 있대요. 역시 얘도 4개로 다 나누어서 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다. a가 양수입니다.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무슨 체계를 쓰는 거지? 양수의 제곱근, 실수 체계인 거죠. 뭐. 그래서 루트 a,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a가 양수일 때와 b가 음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선생님 순서가 좀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한번 봐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다시 쓸게요. 좀 삐뚤어졌네. 처리해보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이 4개를 다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 당연한 거니까 안 할게요. 그리고요 얘 먼저 살펴보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잖아요. 역시 또 2개를 해봐요. 예를 들면서 얘도 꼼꼼히 다 해서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지려밟고 갑시다. 알겠죠? 다 지려밟고 갑시다. 그럼 복소수가 쉬워져요. 근데 지려밟지 않고 그냥 대충 한 다음에 빨리 계산합시다. 그러면 자꾸 복소수가 어려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루트 a가 양수였나요?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입니다. 이놈을 보고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체계 먼저 해보고 허수 체계 먼저 해보고 계속 지금 허수하고 실수 두 개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지 그걸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써봐요. 그럼 허수 체계 쓰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음수의 제곱근인 거니까. 그럼 불러봐요. 루트 3분의 루트 2의 i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루트 3분의 2의 전체 뭐가 됩니다? i가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실수 체계를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다시 실수 체계를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3분의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 마이너스 1을 i로 끄집어내면 되니까 루트 3분의 2의 i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완벽하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인 경우는 실수책에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왜? 실수책에 써서 계산하나 허수책에 써서 계산하나 계산 결과가 완벽하게 어떠니까? 일치하니까. 됐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래 거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책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쪽에 써요. 칸이 좀 없어서요.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A가 음수고 B가 음수래요. 그 말은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럼 이놈은 허수 단위를 써봐요. 그럼 루트 3의 i 되고요. 루트 2의 i인 거니까 i는 허수 단위인 거니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없앤 다음에 양수니까 루트 3분의 2라는 체계를 가지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체계 한 거지? 허수, 다시 쓸게요. 그냥 막 계산해 버렸네. 이거 안 써서 그래요. 결과는 맞다고. 얘를 무슨 체계 해보자? 허수 체계 해보자. 그 다음 무슨 체계 해보자? 실수 체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계산할지를 결정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루트 2분의 i 이렇게 되는 거니까 i 없앴다고 생각하고 너무 빨라요? 루트 3분의 2입니다. 이게 맞는 계산 체계잖아요. 음수의 제곱근인 건 i 써야지 뭐. 근데 실수 체계 하듯이 해봤더니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야? 허수 체계 쓰나 실수 체계 쓰나 계산 결과가 어떤 거지? 계산 결과가 두 놈이 일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놈하고 이놈 허수 체계를 또 쓸래? 실수 체계 가지고 계속 계산할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한 번 성립한 논리 체계를 계속 사용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된 거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냥 씁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놈이 역시 예외 상황 되겠죠? 왠지 얘가 좀 더 예외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데 분모가 음수인 경우예요.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분모가 음수인 경우예요. 됐어요? 분모가 음수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역시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요. 루트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의 2를 두 개로 해봐요. 무슨 체계 해보고 허수 체계 해보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해 못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질문하세요. 진짜로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수학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내신에서 외우는 거 있던데 맞아요. 내신에서 외우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그 문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오면 맞으세요? 참 나쁜 놈아. 모르는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허수 체계 보시죠. 허수 체계는
루트 3분의 i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여기 i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i를 없애줘요. 분모의 i를 없애주는데 왜 i를 없애주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복소수의 정의하고 복소수의 성질할 때 설명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선은 지금 받아들여 주세요. 왜 i를 내버려 두지 않는지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리화 하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i를 곱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진짜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얘가 i 제곱인 거니까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탕해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만 지울게요.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보면 루트 3에 i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i 곱하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은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요 놈이 i를 빼낸 다음에 처리해 보면 루트 3분의 2에다가 분모의 i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수 체계를 그대로 써보면 이놈의 식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리해보면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에 i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놈하고요. 이놈은 서로 완전히 어떤 놈인 거지? 다른 놈이 돼요. 이렇게. 다른 놈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실수체계 쓰고 두 번째 실수체계 쓰고 세 번째에도 실수체계 썼으니까 네 번째에도 뭐를 써보자는 거지? 실수체계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i 곱하고요. 여기다가 i 곱해서 처리해보면 i 제곱은 몇 대지?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빠진다고. 그럼 마이너스 여기까지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한테 필요한 식인데 이놈하고 비교해 봤더니 루트 3분의 2의 i, 루트 3분의 2의 i인데 밖에 뭐가 하나 차이가 나는 거지? 마이너스 하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곱셈할 때 했던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실수 체계를 이용해서 계속 계산하고 싶은데 밖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이게 예외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만 하나 붙이면 얘하고 계산 결과가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번거로운 짓을 왜 한다고? 실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계산할 때마다 얘만 써서 얘도 얘, 얘도 얘, 얘도 얘를 써서 계속 계산하면 번거로움이 덜하니까 줄이려고 만든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를 엿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얘만 계속 쓰자. 그러니까 얘가 예외 상황인 거니까 그 예외 상황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얘가 이렇게 돼요. 앞에 여기까지는 다 실수 체계를 그냥 써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고요. 얘만 무슨 상황인 거니까. 얘만 예외 상황인 거니까 앞으로 이놈을 실수 체계 그대로 쓰는데 루트 a분의 b 이렇게 쓰는데 밖에다가 뭐 붙이자? 마이너스 붙이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요거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예외 상황인 거니까 이 예외 상황을 실수 체계에 그대로 적용해서 씁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분모가 음수일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분모가 음수일 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처음 허수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좀 싹 다 정리해 봤는데요. 허수의 정의 뭐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거의 기본 단위 모든 음수의 마이너스 1을 빼내면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 단위 i로 따로 빼낸 거예요. 성질은 뭐였었지? 주기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기성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불러보세요. 첫 번째,
거듭 제곱해봅니다. 두 번째, 연속된 합을 해봅니다. 연속된 합은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을 변형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음수의 제곱근, 실수 체계와 비교해서 실수 체계를 계속 쓰려면 우리는 어떤 제한 범위를 걸 것인가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제법 까다로우니까요. 논리체계 반드시 하나하나 세워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복소수의 정의와 성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